사설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사건이고요. 여기서 2025 타경이란 경매가 2025년도에 접수된 것을 말합니다. 경매가 2024년도에 접수되면 2024 타경, 26년도에 접수되면 2026 타경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각기일은 26년 3월 5일 날 경매가 진행될 것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인천 연수구 숭도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경매 종류는 부동산 임의경매. 경매에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렇게 나뉘는데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건에 의해서 경매가 접수되는 것을 임의경매라 하고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든가 집행권한에 의해서 경매를 접수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일괄 매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입찰 방법은 기일 입찰. 경매에는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가 있는데 현행 입찰 법정들은 대부분 기일 입찰제도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입찰 기일 날 입찰하시는 분들이 법원에 와서 입찰하고 그러면 개찰하고 그다음 낙찰자가 그날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경매란 무엇이냐? 채권자가 두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또 B라는 사람이 나도 돈을 받을 게 있어 경매를 신청했을 때 둘을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현황은 토지가 약 7평 그리고 건물이 25.7평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 건물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김땡땡, 소유자는 정땡땡, 그 다음에 채권자는 오아무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법원의 경매가 처음 접수가 되면은 법원은 집행관한테 이 현장의 물건이 상태가 어떤지 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이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현황조사서고요. 또 감정평가사한테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감정을 해봐라 해서 나오는 게 감정평가서입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처음에 기일날 1차는 이 감정가래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감정가격은 지금 시점이 아니고 몇 달 전 또는 1년 전에 감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또 보시면 1차에는 6억 6천만 원의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는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또는 시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입찰에 아무도 참석을 안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번 유찰이 돼서 20% 또는 30%가 저감된 가격에 2차가 진행이 됩니다. 인천 법원 같은 경우에는 30%가 저감된 70%의 2차가 정해지고요. 6억 6천의 70%인 4억 6천2백만 원이 최저 입찰 가격입니다. 여기서 입찰하시는 분들은 4억 6천2백만 원 이상을 쓰셔야지 그 밑에 가격을 쓰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 여기 입찰 보증금은 예전에는 내가 쓰는 가격의 10%를 납부했지만 지금은 내가 쓰는 가격하고 상관없이 최저 입찰 가격 그러니까 4억 6천2백만 원의 10%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억을 쓰든 5억 5천을 쓰든 입찰 보증금 4,620만 원으로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이란 채권자가 이 채무자에게 받아낼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채권자가 25년 3월 20날 법원에다 경매 접수를 한 거고요. 법원은 그 다음 날인 3월 21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을 해서 경매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요 배당 요구 종결이에요. 법원은 경매가 진행이 되면 집행관한테 현황 조사도 시키고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도 시키지만은 법원은 배당 요구 종결을 지정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채권자들은 이 날짜까지
25년 6월 10일까지 권리 신고를 하고 지정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도 요 날짜까지 반드시 권리 신고를 해야지만 추후에 배당기일 날 내 보증금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일반 채권자도 이때까지는 권리 신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제 매각 기일을 보면은 26년 1월 22일 날 감정가인 6억 6천에 1차가 진행이 됐지만 이 가격은 시세보다 높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도 참석을 안 해서 유찰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매가 30%가 저감된 4억 6,200만 원에 이제 3월 5일 날 경매가 2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납관리비를 볼게요. 2025년 11월 달까지 미납관리비가 지금 1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작년 11월 달까지니까 그때부터 지금 3월 달까지 4개월이잖아요. 4개월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 플러스 3월 달에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은 4월 달에 잔금 낸다고 쳤을 때 5월 달에 배당기일 그리고 명도 신청하고 집행하고 이런 절차까지 이사 날짜까지 마치고 하면은 최소한 여기서 또 한 6개월 정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총 10개월이라는 관리비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160만 원이 아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감정평가 내역이고요.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인 것이고요. 건물 현황, 국토부 실거래가 내용, 요거는 뭐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임차인 현황하고 등기부에 등본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럼 임차인과 등기부 등본의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은 세입자가 언제 전입했는지,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여부,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되겠고요. 등기부 등본에 대한 권리 분석은 소유권, 근저당 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순차적으로 있을 때 어떤 게 가장 빨리 설정되어 있는지 그 날짜를 찾는 게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는 2020년 9월 22일 날 근저당 설정한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 이 말소 기준 권리 이 밑에 있는 거 후순위에 설정된 이 권리 관계들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권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낙찰자가 경매 낙찰 받고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은 법원에서 촉탁으로 다 말소시키는 권리고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어떠한 권리가 있다.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이 후순위 권리에서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선순위 권리라 해도 낙찰자가 인수 안 하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소 기준 권리 밑에 거는 다 소멸, 말소 기준 권리 위에 거는 인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 하나인가? 아닙니다. 6가지가 있습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총 6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지금 말씀드린 6가지 권리를 볼까요? 근저당, 여기도 근저당이죠. 이것도 말소 기준 권리. 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고요. 경매 기입 등기죠. 경매 신청한 등기니까 4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이 말소 기준 권리 4가지 중에서 가장 빠른 게 2020년 9월 22일 날 설정한 요 근저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말소 기준 권리하고 이 세입자와의 관계를 또 비교해 봐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9월 22일이지 않습니까? 세입자의 전입 날짜를 보면은 2020년 11월 17일이에요. 세입자가 2달 정도 늦게 전입을 했네요. 다시 얘기해서 이 세입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 보증금을 경매 배당해서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못 받는 돈이 있다 해도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분이 배당금을 다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이분은 인도명령으로 간단히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등기부등본이나 점유자에 대한 권리 분석은 이상 없고 안심된 물건이다.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점유자에 대한 권리 분석과 등기부등본에 대한 권리 분석만 말씀드렸는데 권리 분석에는 부동산 상의 또 권리 분석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 분석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 권리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물건 분석까지 다 마쳐야지만 이상 없이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해서 권리 분석이라든가 물건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